좋아요, 구독! 올해 IPO 최대여인 두산 로보틱스가 지난달 23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로봇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식이 나와 있었죠. 삼성전자가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봇주에 힘이 좀 실려 있는 모습인데 로봇주의 종목별로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가장 부각을 받았던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당일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오늘까지 3일째 상승세죠. 다만 탄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부품주 중에서는 SPG라든지 SBB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비교적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늘 SBB테크는 또 뉴스를 타고 아주 강한 모습 보이면서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강세를 보이는 로봇 AI 관련주로서는 의료 AI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또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루닛 정도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딥노이드라든지 뷰노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들 업종 내에서도 뉴스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하나의 종목이 있고 그 주변 종목으로 파급 효과는 있으나 지난 1월 달에 나타났던 강력한 동반 상승세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의 수급이 한두 종목으로 쏠리고 전체 그 업종과 테마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그런 이 테마가 돌아가곤 있지만 과거 대비해서 그 탄력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힘을 잃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간의 상승분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줄어든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봇주의 경우에는 삼성도 그렇고요, SK그룹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뛰어들게 되면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 대기업들에 따라서 어떤 로봇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큰 맥락에서 보시면 일단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서비스용 로봇과 산업용 로봇 두 가지가 모두 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 자동화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가 공장 쪽에서는, 산업용 쪽에서는 당연히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협동 로봇 같은 일종의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로봇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달라지는데 AI도 로봇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로봇만 로봇으로 볼 거냐, 네. 아니면 로봇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다음에 하드웨어까지 전체적으로 다 로봇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로봇 시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노출된 종목,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SBB테크나 이런 종목군들만 주목하시는 건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두산처럼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을 때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로봇 강자인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기업, LG전자 같은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SK도 한다, 하나도 한다, 삼성도 지분도 늘리고 계속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맥락은 누구나 로봇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로봇은 특정 로봇이 아니라 산업용, 서비스용, 협동 로봇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모두 들어가는 부품, 거기에 모두 들어가는 솔루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연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또 로봇주 내에서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SBB테크의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추진 소식에 지금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26%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이거를 보유하는 관점이 유효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종목의 탄력에 대해서는 아마 SBB테크 같은 종목이 더 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악재를 보이다가 삼성전자 뉴스 한 방에 신고가 영업까지 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상장의 효과가 SBB테크에 돌아간다? 글쎄요. 아마 본질적인 효과는 두산에 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이제 SBB테크의 저 급등을 보고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두산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닌가. SBB테크를 비롯해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숫자도 같이 지키면 정말 좋겠지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와 실적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놓친 거고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종목군들은 뭐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질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뭐 IPO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IPO 이후의 상장 가격에 따라서 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두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SBB테크보다는 두산 쪽에 좀 더 수혜가 돌아가겠죠. 그럼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공모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일정이랑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과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오느냐가 관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은 아래 위로 이제 더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위로 이제 400%까지 열려 있는데 물론 그렇게 올라갈 리야 당연히 없겠지만 지금 처음에 부여받은 시가총액 수준에서 과연 개장했을 때 얼마만큼의 범위로 상장하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 규모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두산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뭐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서 만약에 뉴스가 발표될 때 기대치를 하회하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베팅하고 실제로 결과를 보고 더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올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은 투자의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뭐 로봇 업계 1위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로봇 업계에서 지금 최상단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과의 시가총액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로봇 관련 ETF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상장하게 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ETF와 관련돼서 수급의 전반적인 흐름이 또 나타날 가능성.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총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MSCI 편입 과정에서 또 수급적인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단순하게 상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벤트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장과 관련돼서는 딱 두 가지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두 번째 상장한 첫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는 두산이라고 하는 종목의 투자 의견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추이를 한번 그날 당일에 좀 잘 보면 좋겠네요. 그럼 그날 당일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로보틱스의 변동성도 크겠지만 아마도 두산 로보틱스를 쫓아왔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앞서서 이제 사실 저희가 두산의 경우에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앞서서 정리되어 있던 표가 있었는데 앞장을 좀 넘겨서 보여주시면 대기업별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짚어보고 싶어요. 뭐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일단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로봇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수한 것은 대기업들이 이런 중소회사들을 인수할 때 과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쓸만한 기술이 있어서 저 기술을 뺏고는 싶은데 이제는 뭐 대놓고 뺏을 수가 없으니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사업부 정도로 편입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돈 쓰는 것보다 인수하는 게 더 싸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정도인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후자의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의 로봇 기술은 이미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국내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는 기존의 저런 회사들 인수하지 않아도 산업용 로봇 정도는 이미 다 만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생산해낼 기술력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LG라든지 현대차그룹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고요. LG는 이제 가전 쪽에서 특히 이제 로봇 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청소기 쪽에서 조금 중심이 된 것으로 보여지나 LG가 갖고 있는 전장 기술을 확장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형 로봇으로 확장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로 국내에서 소위 산업용 로봇의 거의 1인자에 가깝고 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직립보행을 하는 로봇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뭐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에 하나그룹은 여기도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건 UAM, 네. 그다음에 향후 뭐 무기화할 수 있는 드론 이런 것들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와 관련된 가장 핵심 종목은 저는 한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사실 대기업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최근에 관심을 가져봤던 뭐 삼성전자 효과를 톡톡히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좀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 오늘 장에서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양봉을 형성 중이고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삼성전자의 하반기에는 웨어러블 로봇 공개나 또 앞으로 로봇계 이슈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보유 관점이 유효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로봇을 늘려나가고 전체적인 로봇 생태계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지만 네. 뉴스에서 지적한 휴머노이드 이게 반도체에 왜 필요할까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건 인간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위 직립보행을 한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체 관절을 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모터와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으나 꼭 그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사님? 인간처럼 걸어 들어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로봇이 해야 되는 네. 일은 거기서 보고 뭔가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로봇팔 하나가 반경 5m를 커버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그 사용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람이 가기에 좀 위험한 일들을 대체하는 형태일 때 그런 휴머노이드가 필요할 텐데 그런데 산업용 기반에서는 저는 로봇계나 휴머노이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로봇 하면 자꾸 휴머노이드가 로봇이 아닌가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네. 그게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생산 라인에서는 오히려 돈만 많이 들고 굉장히 불편한 로봇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에 뭐 우리가 빠져서 투자하는 것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정말 맞는 뉴스인지는 굉장히 물음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봇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로봇계를 투입할 만한 사용처가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때 나왔던 뉴스는 뭐 생산 라인에 이 로봇계를 투입한다라는 거거든요. 가전에. 가전제품 만드는데 로봇계를 투입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로봇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부품도 늘고 서비스도 늘고 소프트웨어도 늘고 그다음에 각각의 로봇도 늘어난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계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 속아 들어가는 것은 언론에 이제 헛장난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로봇계는 아직도 좀 더 많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방향성은 확실하다는 거죠. 로봇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과 다양한 로봇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정하고 가는 것이 로봇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산업이 점점 커져는 가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로봇계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일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이 아니고 휴머노이드와 로봇계도 당연히 늘어나는데 네. 지난 목요일 날 나왔던 뉴스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가전 라인에 로봇계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런 뉴스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 그다음에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에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기존에 있는 로봇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와 로봇은 앞으로 늘어나지만 그런 뉴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면 오히려 되돌림이 강하게 나타날 개연성도 높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단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트레이딩에 머물러야 될 것 같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오히려 그런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에서는 빠르게 좀 빠져나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전자나 뭐 두산처럼 그런 가능성들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의 장기 투자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계가 굳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가 초점이셨던 거네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한편 또 다른 종목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장대 양봉 형성하면서 2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스코와 좀 손을 잡고 임무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뉴스가 사실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포스코는 이 기업에 자신들의 그 관련된 임무 로봇을 전부 다 맡길까? 그다음에 임무 로봇의 크기가 과연 얼마만큼일까를 지금 확인하기도 전에 뉴스가 나오면 뭔가 시세가 먼저 분출하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뭐 30~40%가 오르는데 그런 펀더멘탈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뭐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뭐 네.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투자의 본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도의 뉴스에 급등할 경우에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종목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가는 방향에서 추가적으로 숫자를 부여해서 적정한 어떤 숫자가 나올 만한 그런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 뉴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명확한 판단은 힘들지만 네.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최근의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모두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리 알고 사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누리기도 어렵고 뒤늦게 쫓아가면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탑픽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로봇 시장에서는 두산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전까지는 아마도 관련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빼고도 이미 두산비지의 실적이 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빼고도 일단 투자할 만한 모멘텀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예상보다 좋은 어떤 성적을 보이면서 만약에 IPO를 한다면 저는 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뭐 현재 최근에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어서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해당 종목의 PB 한 1.5배 정도가 과거 밸류 밴드의 상단이었는데 네.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 가격은 15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최근에 거래가 급증하는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실었던 9만 원 중반대 가격을 저는 손절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최근에 수급 양상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들이 뭐 매일 사는 것은 아니나 실적 개선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유입되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뭐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중심 종목으로 만약에 자리매김할 경우 그러면 지금 로봇주에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밀리고 ETF나 이런 쪽에서는 두산이나 두산 로보틱스에게 뭔가 더 비중이 쏠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급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IPO가 되고 나서의 수급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 쪽의 비중을 줄이고 이런 대형주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